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저도 처음엔 정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정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프레임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 머릿속에 갖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케팅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물어보면 그냥 거의 99.9% 세일즈, 셀링, 매출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물론 절대 틀린 얘기 아니죠. 매출이 없는 마케팅이 큰 의미가 없죠. 세일즈는 마케팅에 틀림없지만 마케팅이 꼭 세일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목적을 기가 막히게 정리한 걸 봤어요. 제가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본 건데 이걸 보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생각이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신 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더라고요. 머릿속에 마케팅의 목적을 세일즈, 파는 거, 우리 거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프레임을 짠 거하고는 아이디어가 달라지고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광고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주가 하는 일체의 유료 형태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대개인적인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이다. 이게 1965년에 만들어진 정의예요. 어마무시 오래됐죠. 자, 이게 틀릴까요? 물론 틀리니까 제가 올렸겠죠. 그죠? 비대개인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라고 불렀잖아요. 1대 N, 1대 다. 그죠?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쏴대는 거죠.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 그런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1대1도 충분히 가능하죠. 모바일 광고, 이 일종의 오퍼링이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오퍼링을 했는데 아까 이거 10,000원만 사면 살 텐데 그랬는데 안 사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10,000원 싼 걸 쓱 또 올려요. 그게 자동화돼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 사. 그럼 색깔을 바꿔서 오퍼링을 해요. 이게 다 자동화로 요즘, 물론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그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원투원 마케팅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개인적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고, 정보 제공 또는 판촉 활동,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관계 구축이에요. 관계 구축.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정의에도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 구축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마케팅의 목적이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게 결국 관계 구축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밸류를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의 정의가 그게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학문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광고의 정의를 기가 막히게 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크리스핀 포터 앤 버거스키라는 회사예요. 인터랙티브 캠페인 사례 중에 버거킹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해마다 정말 재밌는 걸 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 세 사람의 이니셜을 따갖고 회사 이름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발음 되게 어려워요. 할 때마다 혀가 아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를 유명하게 만든 그 모든 방법이 다 광고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앞에 정의를 머릿속에 넣는 것과 이 정의를 머릿속에 넣는 거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앞에 정의를 자꾸 머릿속에 넣으면 TV 광고를 만들고 싶어요. 자꾸 TV 광고를 하나 만들어서 신문에도 바리에이션하고 배너 광고에도 바리에이션하고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미디어 뉴트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물론 미디어를 안 쓴다는 건 아니고 꼭 100% 미디어를 쓰지 않지만 정말 아이디어가 중요한 아이디어, 그런 걸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광고와 세일즈 프로모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와 PR도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광고하고 PR이 구분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그죠? 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와 세일즈 프로모션의 차이는, 이거는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한 얘기예요. 광고는 턴 투월드라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가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는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일즈 프로모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move forward, 행동 경제학 또는 행동을 유발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소비자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는 것 같고 안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드버타이징과 세일즈 프로모션을 구분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디지털 그냥 머릿속에 이 디지털이 디지털 캠페인이 기존 캠페인과 달라야 되는 점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자, TV 광고를 가지고 TV 광고도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켜요. 변화 안 시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후조사를 하잖아요. 당신이 A라는 광고를 보고 A라는 물건을 사셨습니까? 네. 행동을 유발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찜해뒀던 물건을 다시 보여갖고 사게 했어요. 이거는 거의 광고의 힘이 99%잖아요. 그게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메저링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ATL 시대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추적을 해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숫자화가 된다.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걸 측정을 하고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ATL 광고와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캠페인은 move forward, 뭔가 소비자의 행동 유발을 이끌어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행동 유발의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세일즈까지 가면 최고예요. 그죠?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소셜미디어에 마구마구 퍼져요. 관계 구축이죠. 거기까지 가면 이거는 더 이상 땡큐 베리 머치죠.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차 광고 중에는 캠페인의 목적이 시승이에요. 시승. 광고 보고 그 비싼 자동차를 바로 사거나 마음에 걸좀 훅한 사람 없어요. 절대. 다 검토해보고 아는 영업사원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너무 뭐 해줄래? 너무 다 그런 진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캠페인의 목적이 시승을 했다는 건 행동 유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프로모션 행사를 벌렸어요. 거기에 고객들이 와서 참여해주는 이거 행동 유발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ATL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요즘 캠페인이 디지털을 안 쓰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단독으로 TV 광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IMC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IMC 많이 들어보셨죠? IMC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소스 멀티유스를 생각해요. TV 광고 하나를 딱 만들어갖고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What to say?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TV 광고를 떡하니 하나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문, 라디오, 잡지, 5개의 배너 광고, 바이럴 필름 이렇게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풍차 돌리기라고 해요. 풍차처럼 생겼죠. 전문용어예요. 그거 잘 몰라요. 광고계에서만 쓰는. 이게 IMC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해요.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시켰다. IMC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대요.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저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고려. 생각을 하는 거지 다 써야 된다가 아니에요. 고려를 했을 때 보니까 이번 캠페인은 개뿔 다 필요 없어. 찌라시만 해. 예를 들어서 리플렛만 해도 돼. 그게 효과가 있어서 리플렛만 했어요. 이건 IMC를 실천한 거예요. 해보니까 나머지 효율이 안 나더라. 그래서 리플렛만 했다. IMC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프라인 행사만 했어요. 오프라인 행사와 배너 광고를 했다. 두 개만 묶어서. 이것도 IMC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소스가 정말 훌륭해서
그렇게 풍차돌리기 해서 효과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MC라고 해서 꼭 저걸 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PR을 하실 때 기술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어떤 책은 향후에 기술을 모르는 마케터는 마케터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옛날에 테크놀로지 몰라도 돼요. 크리에이티브가 테크놀로지 알 필요가 TV 광고 틀이 딱 짜여 있어요. 신문, 라디오, 잡지 뻔한 틀이에요. 그 틀에서 테크놀로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틀 안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면 되는데 이젠 그 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술, 그건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를 벌서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는 테크놀로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